안녕하십니까. 상고모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528 X드라이브이고요. 2015년 7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3,935km, 판매 가격은 1,78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상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 입고 기간은 조금 시간이 됐어요. 5개월이나 됐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4회, 내차 피해는 없습니다. 1대 차주분이 3년을 타셨고, 그 뒤로 2년씩, 1년씩 이렇게 타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뒷범버는 도장이 있네. 앞범버도 도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주행거리에 맞는 사용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에서 운행이 된 차고요. 동성모터스. 이 21년도부터는 6만 킬로에 서머스텝 교환, 블로모터 청소했고, 7만 킬로에 엔진 마운트 교환했고, 상부 등속 조인트 양쪽 처리했고, 냉각수 라제트 호스 스트럿 부싱 교환, 앞 보충이 뭐지? 냉각수 통 교환했고, 냉각수 캡 교환했고, 코일 교환했네요. 코일 교환한 게 올 1월 달이네요. 그래서 이 차는 정비를 계속 꾸준히 받았다. 그 다음에 큰 수리가 없다. 대신 가격은 조금 비싸다. 이런 것들인데, 차가 어떤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울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바이크를 안 찼네. 안녕하십니까. 상고모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2024년 7월 말일, 즉 여름휴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저는 영상 캡처에서 보셨던 이제 BMW F10 모델 보기 위해서 출발했고요. 이 수중전, 제가 말씀드린 수중전은 이제 땀을 얘기합니다. 자체 수중전. 복장 준비를 하고, 아이고야, 뒤쪽에 짐도 많고, 이 차가 또 롤케이지 적용 차량이라서 또 해치이기도 하고, 요 차에서 잡소리가 안 납니다. 언제 한번 저런 잡소리 듣기 싫으면 짐을 다 덜어내고 다니면 되죠. 근데 이제 짐이 많고, 그래서 그건 또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울산까지는 대략 100km 조금 안 되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갈까 하다가,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못 타니까 2시간 50분이 걸리더라고요. 거리는 70km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날씨도 너무 덥고, 좀 더워야지. 지금 7월 말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차를 타고 갑니다. 그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제 아킬라 300 그거 타고 갈까 하다가 진짜 갔다 오면 떡실치 날 것 같아서 그냥 또 왔고요. 또 스포커버를 또 여기 대놨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얘 왜 이래? 얘 끊겼어. 저기 핫스팟이 연결됐네. 커피 한 잔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겸 점심 라떼. 저분 다리가 좀 불편하시네.
아침 겸 점심, 그쵸? 아침 겸 점심 라떼 한 잔 픽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라떼 한 잔 샀고요. 이게 저의 소소한 낙이라서 가보자. 지금 오늘 7월 말, 정확히 7월 말인데 그 휴가 간 차들이 이제 제법 있나 봐요. 차들이 많이 없어. 그리고 휴가 가실 분은 오늘 가시는 분도 많을 테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뭐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숙박비들이 관광철 피크 시즌에 숙박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저희 가족은 올해 여름 휴가는 포기입니다. 안 가기로 했어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요. 경제적인, 체력적인 그런 소비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저기 장유에 롯데 아울렛 가까우니까 그냥 나중에 8월 중순에 피켓 조금 끝날 때쯤 저기 워터파크나 한번 갈 거고, 이제 그냥 그때 에어컨 틀고 집에서 있으면서 편하게 시원하게 있고, 뭐 맛있는 거나 이제 애들 방학이니까 뭐 꼭 주말 아니더라도 저희 와이프 쉬는 날 맛있는 거나 그냥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여름 휴가 가려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에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중학생이라서 고등학생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좀 달라요. 많이 먹어. 저도 원래 많이 먹는데. 그리고 뭐 모든 집이 그렇겠지만 보통 한 집의 엄마들은 미식가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원래 저희 집이 이제 제가 돈 벌면 이 돈 쓰는 데가 이제 차 바꾸는 데 하고, 근데 차 바꾸는 거 요즘 안 하죠. 그 다음 먹는 거에 많이 썼어요. 뭐 비싼 거 치장하거나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저희 가족들이. 그 다음에 뭐 전자기기, 카메라 뭐 이런 거 사는 게 이제 저희 취미였는데, 물론 요즘에 저 바이크를 좀 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엄마들이 미식가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데 막 찾아다니는데, 요즘 뭐 블로그 보고 뭐 검색해가지고 가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조금 믿을 만한 게 이제 구글 평점, 구글 지도에서 정보 제공하는 그런 리뷰들, 이런 건 조금 나은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집크닉 할 생각입니다. 홈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방콕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너무 비싸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 뭐 그냥 국내 여행 가면 2박 3일 혹은 3박 4일 기준으로 최소 300에서 진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는 게 맞고, 이렇게 생각해서, 또 아이들은 또 제주도 놀러 가고 싶다고 하던데, 제주도 간지 오래돼가지고, 제주도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제주도도 만만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커플, 결혼 안 한 싱글 혹은 커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저희 딸내미가 고등학생인데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진짜. 제가 투잡하는 이유도 딸내미 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요, 돈 나가는 게. 그래서 투잡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생존 문제예요. 그냥 저의 선택입니다. 학원을 안 보내면 되지. 이제 안 보내면 되죠. 학원 안 보내고 뭐 지 할 거 다 하고 공부 잘하고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쵸. 아무튼 저의 선택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딸내미 학원은 보내줘야지.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인 거고, 이제 그래서 저는 투잡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쉬는 날인데 어제 한 10시간 탔어요. 오토바이 한 10시간 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생활비를 맞추려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돈을 벌어야죠, 진짜. 오늘 같이 제가 본업 출장
있기 때문에 뭐 어디 노가다 안 그러면 노가다. 물론 제가 본업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약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직업에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를 만든다 이런 업종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요.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유튜브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 자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본업은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근데 제가 배달 투잡은 언제 어느 때든 헬멧 쓰고 시동 걸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투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뇌를 그냥 꺼내놓고 집에 놔두고 나오면 돼요. 괜히 생각 많아지면 그냥 이 일을 못합니다. 사람이 쉽게 할 만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이런저런 눈높이를 높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눈높이를 낮추고 눈높이 낮추는 정도를 떠나서 머리를 그냥 두고 와야 돼요. 남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와 여기 단가가 왜 이래, 거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더워, 앞에 차는 왜 이렇게 늦게 가, 신호는 왜 이렇게 걸려, 이 신호는 왜 이렇게 길어, 코를 왜 이렇게 줘, 이렇게 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냥 뇌를 집에 저기 장롱 속에 집어 두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본업과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좀 보완관계라고 할까? 이제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부볼이 이중생활인 거죠. 그렇게 배달 투잡하는 저도 저고 여기 본업하는 저도 저고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배달하는 사람이네. 네 맞습니다. 저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뭐야 백수네. 네 맞습니다. 백수입니다. 뭐야 근데 저 사람 유튜버에서 봤는데 아는데 혹시 유튜버세요? 혹시 상고버리는데 그것도 저입니다. 모든 게 다 저예요. 집에 들어오면 아빠 그것도 저죠. 남편이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저 나름대로 쉽지는 않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겁지만 그게 역시 이제 인생이 그런 것이고 인생이라는 게 무한하지도 않고 또 저에게 모든 것을 주지도 않고 굉장히 부족하게 태어났죠. 그런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자원으로 한정적인 시간으로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즐겁고 행복하고 화나고 기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투정 부리지 않고 성실히 살려고 하고 있네요. 이왕이면 즐기자. 이왕이면 피할 수 없다면 내가 해야 된다면 즐겁게 하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튼 휴가 기간이라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목, 금, 토, 일 이렇게 쉬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쉬었던 사람이 있을 테죠. 목요일부터 휴가니까 월, 화, 수 뭐 연차 내고 이번 주 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휴가를 붙여서 휴가를 이번 주에 안 가고 다음 주에 또 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그게 막 이제 보통 대부분일 텐데 크게 보면 이번 주 다음 주가 휴가 피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다음 주는 길거리에 차가 많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울산은 그냥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카카오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길로 안내해 줄 테니까. 오늘 차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차는 이제 한때 정말 많이 특히 뭐 코로나 시
인기 한창일 때, 그때 이제 정말 인기가 많았던 BMW F10 5 시리즈입니다. F10 모델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좋고 판매량도 많았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적어도 국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으니까요.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서. 좋은 차예요. 이 좋은 차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신형 G 바디 있지 않습니까? F 바디고, 지금 오늘 보는 건 F 바디고, G 바디를 타보면 F 바디보다 월등히 좋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F 바디가 그렇게 구닥다리 같지 않다는 얘기고, 또 이 BMW라고 하는 회사가 참 좋은 게, 3 시리즈를 타나 1 시리즈를 타나 7 시리즈를 타나 X, 그러니까 SUV를 타나 구형을 타나 신형을 타나 그 비슷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참 BMW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진심이고, 야, 참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사실 F10 모델을 지금 이렇게 1000만원대 후반에 사야 하는가? 1000만원대 후반을 주고 이제 좀 약간 구형의 느낌이 많이 나는 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지금 혹서기 지금 기준에서 중고차 값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가 싸지 않아요. 지금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000만원대에 또 이만한 차도 잘 없다, 중고차로서. 그냥 적당히 괜찮은 승용차, 또 주행 성능도 떨어지면 나 별론데,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2000만원 언더에서 차를 고른다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5 시리즈, 그 다음에 또 동연식에 나왔던 벤츠 E클래스, 그 다음에 뭐 아웃식스, 그러니까 이런 독3사가 가장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일본 차는 오히려 메모리 풍기 현상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수출이 많이 나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중고차, 특히나 저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중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그 밸런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오래된 차들이 중고 가격이 안 빠지지?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비단 우리 국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즉 나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수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수출이 꽤 잘 나갔었어요. 근데 지난달부터 수출 나가는 추세가 좀 약간 감소세,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던데, 전년 동월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수출이 나갔다. 그러니까 수출이 중고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수출 나가는 차종은 가격이 생각보다 중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타는 이런 수동차들, 수동 소형차들, 이런 차들도 비싸요. 지금 매물도 많이 없고. 그래서 뭐 아무튼 막상 보면 이만한 차가 없다, 그런 것이고, 뭐 주행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죠.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편하면서 운동 성능도 잃지 않는, 이런 게 양립하기가 힘들잖아요. 뭐든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성격도 좋아, 근데 엄마 아버지 집안 너무 좋으시네, 이런 엄친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요즘 특히나 젊은 애들은 집에 형편이 좋을수록 애들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요.
그 요즘 이른바 엄친아, 요즘 애들이 그래요. 아이, 진짜 매연이 엄청 나오네. 얼굴 잘생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저 차는 좀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매연이 아주 뿜뿜하네. 스타렉스 보니까 스타렉스 후기형인데 저 엔진이 좀 매연 좀 뿜뿜합니다. 저렇게 매연이 나온다고 해서 내연기관이 또 완전히 맛이 갔냐, 또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매연이 나오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좀 심심하게 이렇게 정숙조회하면서 울산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울산 그 차차차 매장이고, 뭐 자주 가봤던 곳이고 차 보기 좋은 환경이죠.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 고속도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경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울산 고속도로도 그렇고 화물차가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화물차는 이제 산업물류니까 공장들이 쉬면 화물이 없죠. 그러니까 화물 사장님들도 지금 많이 쉬시겠다.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 가시면 뭐 다 같이 쉬는 거니까 현대 휴가가 곧 시작되겠죠. 차가 없어서 운전하긴 좋네요. 자, 이제 북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차고지가 보입니다. 고지가 눈앞에 입니다. 날씨는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초극 휴가 시즌, 초휴가 시즌, 뭐 무슨 말이야. 아무튼 굉장히 덥다는 얘기고, 밖에 창을 내리면 매미 소리 들리시죠? 더위를 좀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판매자분한테는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도착해서 전화를 드려도 되고요. 차가 1층에 있다고 하시네요. 더워. 에어컨 끄자. 이제 컴프레셔 끄고 말리자. 저는 항상 목적지 도착 1분 전에 컴프레셔를 끕니다. 말려야죠. 근데 이대로 나가면 더우니까 히터를 써서 말립니다. 더위에 적응을 시키는 거죠, 몸을. 1층이면 예전에 임팔라 또 1층에서 봤는데, 아무튼 고객 주차장은 2층이니까 세워놓고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는 범버 수리는 뭐 있는 거 알고 왔고, 나머지는 뭐 이력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정비 이력도 꾸준하게 잘 그냥 시기에 맞는 정비들을 잘 받아온 것 같고,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냉각수, 호스류, 마운트 교환했고, 그냥 소모품만 오일류만 구매해서 또 코일 갈아놨으니까 그러네. 당분간 한 15만까지는 그냥 타면 될 것 같은데요. 오일이나 넣고. 옆에 정비소는 휴가를 갔네. 문이 닫혀 있어요. 그치. 울산은 놀 때 다 같이 노는,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대규모 공단에 있는 데가 특히 그렇죠. 남들 쉴 때 쉬어야지. 우리나라 일의 특성상, 산업 현장 특성상 그렇죠. 아무튼 오늘 차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 더운데. 창을 내려볼까?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밖이 더 시원한 느낌이네요. 더워. 여름 같네.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죠. 여기 탑차들이 많았는데 탑차들이 많이 없네. 요즘 화물차들이 가격이 올랐대요. 안 그래도 아까 친구하고 통화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카고들이 가격이 중고차 800만원 이하짜리 카고들이 잘 없다. 요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참 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고객 주차장은 참 말 그대로 고객을 위한 주차장 같아요. 비용도 안 받고. 근데 단순히 비용을 떠나서 근데 찾아온 손님들한테 주차비를 아주 비싸게 받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경차 주차장에 주차해야 돼. 당연히 여기 사업자들이 임대사업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돈 받는 거는 이해하지만 여기 중고차도 많이 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자, 내려가 보시죠. 뭔가 단지가 조용한 분위기네. 원래 차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최소화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층이 엘리베이터 바로 있어서 타는 겁니다. 짐도 무겁고. 1층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시원하다. 아주 세보가 있네. 네, 매장이 현대가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가 휴가를 가면 다 휴가이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여기 매장도 보시다시피 조용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둘러보시죠. 제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정도로 매장이 고요하네. 그리고 판매 사장님 사람이 엄청 젠틀하시고 좋으시네요. 그 예상한 대로 앞뒤 범퍼 수리는 있는데 나머지는 수리가 없어 보입니다. 카메라 내려놓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자, 차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요놈 그 크롬 커버 이 씌우는 커버가 도망갔죠. 하나가 그게 보이고, 일단 뒷범버는 칠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생활기스 이런 물건 막 꺼내고 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광택도 스크래치 소울 마크는 양호한 수준이고, 유리는 다 출고 유리더라고요. 14년 생산한 출고 유리고 그렇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유리 다 출고 유리고, 앞유리 보면 수천칩들이 좀 있지만 주행거리를 고려하면 적은 편이에요. 차를 천천히 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확실히 광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수월마크 괜찮아요. 그죠? 수월마크 수준 괜찮고, 눈에 확 띄는 문콕은 여기인가? 하나 있던데 문콕이 있고, 앞범보도 탈착을 한번 해서 칠을 하긴 했는데 수리도 잘 되어 있고 단차 수준도 굉장히 양호하고 아주 견고하게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도 출고 상태 램프인 것 같은데 컨디션도 좋고, 보닛의 광도나 스투칩도 굉장히 양호하죠. 그래서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우산은 굉장히 준수합니다. 크롬 상태도 괜찮고. 자, 그런데 수리가 어디 있냐면 외판 수리가 있어요. 외판 수리가 보십시오. 자, 여기는 직고고 수리가 없고, 뒤엔더도 직고고, 여기 이판 수리가 있고, 여기 보면 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조석도 잘 맞고, 여기는 괜찮고,
G거고요. 본도 G거. 그 다음에 이쪽은 G거. G거. 이쪽은 또 한 판 있습니다. 디펜더. 이 디펜더 7이 있습니다. 역시나 7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다 열어봤는데 잘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원래 출고될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 지금 네, 좌우가 대칭하고 스팟도 일정하고 잘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를 보실 때 좌우 대칭해서 보거나 혹은 그 단지나 이런데 동일 모델이 있으면 같이 비교해 보면 좋겠죠. 저쪽도 수리가 없다. 수리가 있나 없는 게 아니고 단순 도장이고 도장 품질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 A급입니다. 그래서 외장은 제가 전혀 이색을 많이 사진으로 못 느꼈기 때문에 도장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있네요. 그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수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보면 약간 칠 날리는 거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든 수리를 하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판은 완전히 칠이 없었다는 A급을 주고 싶은데 그래도 수리 흔적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정도라면 뭐 서비스 센터에서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리의 품질은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들어가 있는 문콕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문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수리가 두 판이 있다는 점에서 B 플러스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양호한 A급 상태예요. 외판은 A급 상태고 이 타이어는 미쉐린 이게 종류가 뭐냐면 MXM4거든요. 세단에서 가장 무난한 타이어죠. 타이어는 21년 타이어고 앞뒤 모두 50에서 60% 사이가 남았습니다. 3만 원은 없고 근데 여기 보면 못이 하나 박혔어요. 근데 여기는 이 지렁이로 살릴 수 있을 그런 곳 같습니다. 판매자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빵꾸는 떼어달라고 하고 그다음 디스크 로터는 다음 패드 갈 때 같이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태는 한 30% 내외가 남았고 패드 키스는 조금씩 다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중고차니까 그렇고 벽시나 패드는 30% 이하. 하체 부품은 출고 상태의 부품입니다. 그래도 디스크 로터나 패드가 예쁘게 달아있어.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봤는데 거울러서 봤는데 등속 조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디퍼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맞은 흔적 없고 확실히 아랫지방에서 운행된 차라 그런지 차가 부식에 염화칼슘에 대한 노출이 없고 저 부싱이 잘 살아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보조 배터리가 적은 게 있고 트렁크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냄새 안 나고. 네, 트렁크 플로어인데 트렁크 굉장히 깨끗하게 썼어요. 트렁크는 짐을 거의 안 넣었나봐. 여기 블레이즈 한 쌍 있고 여기 아까 봤지만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나을까? 이렇게 보는 게 낫겠지? 여기가 이제 보통 잘 새는 부위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인트도 양쪽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속 조인트도 괜찮고 부식도 아직 생생한 편이고 머플러 보시면 아시겠지? 머플러 부식도 굉장히 양호하고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냥 연식 주행거리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루마 버텍스 15%짜리고 여기 약간 미세한 스크래치, 유리를 작동하면서 생기는 스크래치 좀 있고, 그 다음 스텝 부분 깨끗하고, 여기 이음이 약간 있지만 뭐 연식 주행거리를 생각하면 괜찮죠. 그리고 여기 확실히 도색 견적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도색 견적을 남깁니다. 문짝은 풀진 않았고 작동은 잘 합니다. 아래 위로 잘 되고, 여기 이런 매트 상태를 봐도 차를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뭐야 벌레가, 예, 여기서 많이 운명하셨네. 얌전히 탄 차라는 것은 우리가 정비력에서 엿볼 수 있듯이 얌전히 탄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천정도 좀 이염들은 저희 물티슈로 다 닦이거든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거 키온해야 된다. 물티슈로 닦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여기 BMW 이렇게 연질 재질이라 스크래치가 잘 나는데 괜찮고, 여기는 좀 까졌다 그죠. 이게 완전 출고 상태예요. 완전 출고 상태. 네, 성능 점검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요. 왜 안 팔렸을까? 가격이 좀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이음은 있는데 뭐 이런 거야 뭐. 스티어링도 특별한 건 없고 계기판 패널도 깨끗하죠. 실내 냄새 안 나고요. 앞에 스톤칩도 확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 약간 좀 스크래치 뭐 이 정도입니다. 실내도 특이점은 없는데 2열은 고객님께서 요 커튼 있는 거를 원하셨거든요. 차를 옵션을. 2열도 깨끗하긴 한데 2열의 이음을 보면 이 가정용으로 요 2열 상석은 쓰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늘어나 있거든요. 여기 비닐에 막 이런 거 보면 또 고질병이죠. 이런 거 보면 2열은 사람이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물 건넌 막 흔적 있고, 여기도 음료수 막 썼던 흔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쉽다, 여기는 좀 까졌네, 그죠?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승용차 또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또 중고차고. 그래서 2열의 사용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자연스러운 사용감인데, 여기는 좀 사람이 안 탔어요. 그래서 주로 운전석하고 여기 타셨나 봐요. 애기가 한두 명 정도 있었나 봐요. 여기도 좀 사용감이 있고, 이런 부분은 괜찮고. 그래서 그냥 운전석에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애기 이렇게 쓴 차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내외는 뭐 그냥 수긍 가능하다. 가격대 수긍 가능하다. 그냥 차는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편이다. 하지만 사용감은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트렁크 닫혀.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일단 거울부터 넣어서 좀 볼게요. 이게 4기통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이 보면 밑에 누유의 흔적이 있죠. 이 누유의 흔적이 있어요. 이 기름이 샜었나 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션 오일 팬은 깨끗합니다. 가스켓 라인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일 그 크랭크 리드나 실, 가스켓 라인은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올펜에 누유가 있었었나 봐요. 지금은 안 셉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 누유가 있었다. 이게 사륜이니까 양쪽 등속 조인트는 다 괜찮고 확실히 미션 마운트는 교환했네요. 터빈 오일 패드 파이프 옐로라인 괜찮고 이게 누유 수리를 한번 했었나 보네. 이게 누유가 있어서 수리를 한번 했나 보네. 그런 흔적들이 있네요. 미션 오일 펜 주변에 이제 오일더스트 그 이제 뭐 유증기 끓음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미션 오일 펜 혹은 상부 단박 카바에서 누유는 있었다. 하지만 수리를 한 듯하고 현행 진행되는 누유는 없다. 그게 제 의견이고, 뭐 터빈도 오일라인, 물라인 다 괜찮고요. 여기 리저브통은 확실히 바꿨죠. 그러니까 이게 BMW가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수가 좀 주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자주 보이잖아요. 그래서 각종 물라인을 점검을 했던 것 같고, 현재 보면 냉각수 라인이 뭐 누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오일 쿨러 라인도 그렇고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커버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커버가 있을 건데 얘를 왜 건드렸지? 지금 여기 보면 커버가 있잖아요. 이 놈은 뭔가 커버를 한번 뜯는 것 같습니다. 이슈 메인 하네스인데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하네스가 이런 식으로 배선 가닥이 없는데 이거는 수리의 흔적이죠. 뭔가 점검 혹은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도 배선을 왜 한번 건드렸지? 이게 정비한 흔적인데 뭐 지나간 과거의 뭐 이유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뭐 정비의 흔적이 있다. 센터에서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현행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지만 배선은 뭔가 건드렸던 흔적이 있다. 그죠? 배터리는 충전이 지금 거의 방전 상태고, 전압은 11.9V, 수명은 대략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해서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 출고해서 가시면 충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엔진룸은 특이점이라고 하면 과거 누유의 흔적은 있다. 그 다음에 냉각수는 새는 부분이 없다. 등속 조인트 앞쪽 괜찮다. 여기 하네스를 뭔가 건드렸다. 뭐 그 정도입니다. 뭐 하여튼 정비의 흔적입니다. 이게 자, 열선 잘 살아있죠. 이거는 오토 디밍 되는 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열선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고급차라서 열선이 빵빵하게 들어오네. 저기 공조기 조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테일램프 등 안개등 아직 종합판등 문제 없고, 잘 올라가고 내려오고, 여기도 잘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네, 엔진음은 굉장히 일정하고 특별한 특이점이 없는 소리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엔진음은 특이점이 없는데 과거의 소리 이력이 엿보인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머플러는 이제 MPI니까 깨끗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직분사지, 이제. 역시 직분사네. 그래도 역한 냄새 안 나고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라서 그런지 수분이 촉촉하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블로모터 소리가 나네.
이 부분은 워낙 유명한 고질병이니까 저기 청소를 하면 되죠.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틸팅, 자 그리고 슬라이딩 잘 되고요. 잘 되고 이쪽에 블라인드도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블랙박스도 잘 되고 그리고 포그락도 잘 먹습니다. 네, 에어컨도 정상적입니다. 온도 잘 찍어주죠. 이런 카메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잘 되고 워셔액 잘 나옵니다. 이 히터코어가 약간 미세하지만 풍량 차이가 있어요. 보면 온도 52도까지 찍히잖아요. 맥시멈 온도 55도, 미니멈 42도. 여기는 괜찮네. 약간 낮아요. 맥시멈과 미니멈이 좀 차이가 나죠. 그냥 49도, 39도에 여기는 52도, 35도, 여기는 50도, 35도. 그러니까 좌우가 한 5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계로 보면 잘 모를 수 있는 영역인데 제 생각에는 이 지금 히터코어 지금 소리 나죠?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블로우모터 일단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히터코어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체크해서 판매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킹 상태인데 진동이 조금 제법 올라오네요. 지금 부진 상태입니다. 진동이 조금 있죠. 직분사 사기통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완전히 진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네. 다시 부진. 부하가 늘어나니까 좀 진동이 생각합니다. 마운트가 교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사기통 엔진의 약간의 진동은 좀 감소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의외로 차폐는 굉장히 좋습니다. 방음은. 네, 진단기 보겠습니다. 네, 폴트 코드는 없습니다. 지금 수온은 다 올랐거든요. 수온 103도로 올랐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놨다가 점화 타이밍은 지금 살짝 지각이 되고 있어요. 에어컨 끄고 워킹 소리 합니다. 노킹 소리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고급류 셋업이다 보니까 네, 까락까락한 노킹 소리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람다는 정상적이고 충전 모듈도 정상이에요. 공연비도 정상이죠. 유온은 100도까지 올랐고 다시 수온 보자. 특별한 건 없네요. 근데 요거 공조기 이 부분은 점검 혹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7도로 올랐어요. 다시 떨어지는지 보면 되고 시운전 한번 해보죠. 조향이나 서스펜션 부분에 문제는 없고 차는 똑바로 잘 가고요. 턱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네, 시운전상 주행상 특이점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브레이크액은 갈아야 되고 엔진오일도 당연히 교환을 해주는 게 맞겠죠.
엔진오일 측정해 보겠습니다. 수온은 지금 올랐어요. 얘가 한 120 동안 다시 떨어지는 팬이 돌고 있습니다. 지켜볼게요. 하체는 한번 교환할 때가 된 것 같고, 저 앞쪽 조인트 쪽에 그리스가 터진 건 아닌데 하체 정비는 이제 곧 정비 시기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네, 엔진 오일은 맥스입니다. 네, 수온은 112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110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팬이 돌고 서머스탯이 열리면 떨어지고 주행을 하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 구간에서 좀 뜨겁게 열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BMW가 짧지 않은 성장. 대단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말은 참 안 돼. 턱이 좀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차 세워놓고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차는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 가치는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4기통짜리 차는 확실히 6기통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특히 F10 BMW는 무조건 6기통이 더 차가 좋은 차입니다. 비싼 차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F10 6기통 할래 아니면 4기통 할래 하면 저는 최신 연식이 좋기 때문에 앞대가리가, 죄송합니다, 대가리라고 해서 앞머리가 가벼운 4기통 엔진을 선택할 거지만, 확실히 질감 면에서는 6기통이 상급 차량입니다. 이 차는 특별한 현재 당장 필요한 정비는 없어요. 뭐 정비를 해왔던 것 같고, 다만 누유의 흔적은 있습니다. 현재 누유가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체 부품이 아직은 괜찮은데 조금 더 타면 하체 부품은 정비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외장 수리가 있는 점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는 가격 대비 구매 가치는 충족된다. 네, 배터리가 꺼졌네요. 종합적으로는 구매 가치가 충족되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단점은 외장 수리, 그 다음에 좀 공조기 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용감.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공조기는 판매자 측에 수리를 요청하면 되고, 사용감은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뭐 휠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소모품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뭐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종합적으로 차는 구매 가치를 충족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히 F10 모델들은 뭐 G바디 신형도 마찬가지지만 6기통에 비해서 4기통이 확실히 감성적으로 질감적으로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진동 질감이 별로 안 좋고 주행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6기통에 비해서는. 물론 운동성이 좋고 나쁘고의 얘기는 아닙니다. 운동성은 4기통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배기가스라든지 좀 차의 균형감, 밸런스 이런 부분, 가벼운 엔진의 4기통이 장점이겠죠. 확실히. 근데 출력이 전개되는 그런 기분, 느낌들은 6기통이 좋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차는 지금 하체 부품은 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쳐 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10만 킬로 초반 정도부터는 하체 부품들을 조금씩 고쳐 타고, 저런 제동 소모품 이런 것들은 고쳐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 이력이 있지만 그 블로어 모터하고 히터코어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저 부분은 블로어 모터 때문일 수도 있고 히터코어가 살짝 막혀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리스크가 큰 수리는 아니니까 구매에 있어서 위해가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차는 깨끗한 차예요. 깨끗한 차라서 구매 가치가 충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판매자분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가 구매 결정에 있어서의 관건이겠죠. 아무튼 좋은 차를 보게 해주셔서 판매자분도 굉장히 젠틀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고객님의 몫이겠죠. 구매 가치는 충족되는 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뿐 아니라
저뿐 아니라 꼭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